자산이 좀 약간 이제 저희 나이 때이면서 좀 이제 중간 정도 평균, 대한민국 평균이 어느 정도 아세요? 예를 들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얼마 정도냐면 네. 약 4억 정도예요, 4억.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이 4억 값어치가 좀 이제 약간 숫자가 좀 올라가죠. 네,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또 부동산 쪽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자녀 교육.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지원. 그렇죠. 이쪽이 좀 고민이 많으시면서 뭐요? 이제 노후, 은퇴. 그래서 노후 대비도 해야 이게 돼요. 이제 고민이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재무설계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 큰 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거냐. 네. 예, 결국에는 현재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비, 예, 이게 대학을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결혼을 준비하거나 예, 이런 돈들을 지금 미리 제가 볼 때는 땡겨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자녀 한 명을 자녀 이제 2명인데 자녀 한 명의 지금 교육비가 심지어는 한 달에 지금 180만 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어휴. 네, 그러니까 저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금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거든요. 사교육비로 나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재무 설계사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이 좀 되니까 네.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산 형성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방법은 이제 EBS 방법을 통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만약에 지금 한 17살이다. 그러면 결혼을 한다면 한 10년에서 13년 정도가 되실 거예요. 네. 27에서 30 정도. 네네. 네, 남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10년에서 13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지금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뭐 5만원, 10만원도 좋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꾸준하게 복리 수익으로 키워가다 보면, 네, 13년, 뭐 10년 정도 됐을 때 이 금액이 상당히 커졌을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요즘에 은행에서 복리 상품을 찾기가 네. 어렵습니다. 뭐 못 찾은 것 같은데. 없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복리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는 방법을 예를 들면 이자 지급식 채권. 네, 이런 쪽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뭐 펀드라든가 주식도 약간 변동성은 크고 손해가 날 위험은 있지만 좀 교육을 좀 받으시고 예,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하시면서 가시면 좀 그렇게 예, 크게 뭐 위험하진 않으면서 네네. 어느 정도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 수익을 꾸준하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 좀 활용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제 친구도 그렇고 야, 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어떻게 준비해? 예. 좀 뭐 시간이 되면 좀 기회가 되면 할게. 그럼 여쭤볼게요. 사회생활을 한 20년 정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네. 막말로 지금까지 잘 안 됐어요. 생각만 하고. 앞으로 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생활비, 교육비 다 부족한데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하루에 커피, 뭐 담배 피시면 담배, 뭐 술 한 잔 값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루에 커피값이 만약에 4,000원이다. 네, 그러면 한 달에 만약에 뭐 순수하게 20잔에서 30잔을 마실 수 있는데 이것만도 따져보면 8만원에서 12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없고 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의 소비만 줄이시면 네, 담배값도 마찬가지로 한 4,500원 잡고 네. 만약에 20일 안 했다 그러면 9만 원이 나온단 말이죠. 9만 원을 꾸준하게 예, 적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리 투자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시작을 하세요. 바로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이나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네. 커피를 안 마시고 담배를 네. 안 피기가 네. 정말 어려운 일로 쉽지 저는 않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머니에는 항상 카누, 특정 브랜드 카누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맛은 좀 다르겠지만, 네, 이 돈을 저는 이제 줄이는 거죠. 네. 그 예를 돈으로 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예, 어느 정도 개인 욕구는 좀 자제를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다못해 술을 드시면, 저 같은 경우도 술자리가 있으면 차는 안 가져가요.
대리비 보통 뭐 2, 3만 원, 맞아요. 3, 4만 원은 대리비가 나오고,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돈 좀 아껴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아껴서 네. 그 돈을 이제 먼저 예금부터 시작하고 뭐 적금부터 시작하고 예, 투자라도 좀 배워서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되시거나 자산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이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그거는 제가 굳이 그분들 투자 성향을 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자산이 뭐 한 10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여윳돈이 대충 보면은 한 1억 정도는 또 나오세요. 현금은 항상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50대에서 뭐 한 60대 분들, 예를 들면 이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형성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항상 이제 투자의 원칙은 장기로 보면서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재평가나 고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약간 노을성 파도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올라가면 좀 팔아주고, 다시 떨어졌다가, 이러면 좀 다시 사주고, 이러면 이제 복리 수익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산들 중에 현금이 만약에 10억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 현금이 만약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1억이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원을 그려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1억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뭐 4등분 내지는 6등분, 8등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6등분 해보자고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나 지금 1억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한 5천에서 한 1억, 5천에서 아니, 잘못했네. 한 2천 내외로 해가지고 나누세요. 뭘로? 예, 예를 들면. 네, 저 같으면은 주식을 좀 좋아하니까. 네. 성향이 맞으신 분은 주식도 좀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좀 펀드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좀 많이 접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많이 권해드려요. 채권은 국가나 회사나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국가 쪽에다 해준다 그러면 국채라고 하고 회사에다 한다 그러면 회사채, 개인이 이제 사채, 뭐 명동이나 이런 사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국채나 그 회사채 같은 경우도 적어도 3%에서 많게는 10%짜리 수익이 있어요, 1년에. 와.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재무 설계사들한테 뭐 어떤 전체적인 자산 현황과 부채 현황, 그다음에 여유자금 상황 이런 걸 또 얘기해서 난 투자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라고 여쭤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나 뭐 1억밖에 없는데 부동산 좀 애매하잖아. 뭐 오피스텔 사기도 좀 뭐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간접 상품도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뭐 리츠라든가 아니면 여기 펀드로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도 펀드가 있어요. 예, 주식형, 뭐 부동산형, 채권형 이렇게 네. 펀드도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솔직히 모릅니다. 5에서 7% 사이예요. 서울 기준으로 7%만 돼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대신 뭐가 들어가요? 세금도 나가죠. 관리비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사람도 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유지 보수가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런 비용들을 빼면 실제로 7% 수익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3%, 4%만 돼도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접 상품으로는 그런 거는 하나 안 해도 돼요. 네, 뭐 이게 뭐 세금이 어떻고 뭐 팔릴지 뭐 안 팔릴지 뭐 관리자는 뭐 어떻고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간접 상품으로 가도 그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럼 다시 주식을 만약에 2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 또 원을 또 그래드립니다. 한 종목 몰빵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다시 또 나눠서 이제 초보자냐 중급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산업 세트별로 예를 들면 요즘에 잘 나가는 게 5G,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IT 쪽 전통적으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IT 쪽, 그다음에 저평가 받고 있는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그다음에 금융 섹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어느 정도씩만 좀 비중을 나눠서
회사를 갖다가 뭐 적어도 5개에서 많게는 한 10개, 뭐 15개 좀 분산을 해 놓으시면 배당도 받으시고 어떤 매매 차익도 나중에 챙기시고, 예, 위험성은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투자의 기본, 분산과, 예, 그다음에 분할, 매수, 매도.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